레인보우 리턴즈가 교회 교육의 위기 속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포럼을 열고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한국 개신교가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대화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제54대 대표회장에 예장통합 서울부흥전도단장 이종선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기후변화센터가 기후변화 대응에 공헌한 사회 각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피로회복 시즌3 헌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국내 청소년과 청년이 줄어드는 현상에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레인보우 리턴즈는 교회 교육을 바로 세워 다시 일어설 미래 세대의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의 미래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 서북로의 215개 교회 중 어린이와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곳은 44%로 절반 정도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 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의 부흥이 매번 강조되는 겁니다. 레인보우 리턴즈는 다음 세대 포럼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신앙적 양육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심은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교회에 교회 교육을 세워나가자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더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교육되고 일어날 수 있어서 작은 교회들이 정말 믿음으로 또 실력으로 잘 아이를 양육하는 주중교육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큰 작은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에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 교회 학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학교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실질적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삶의 가치 있는 목적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 살리는 비전을 품은 21세기 신앙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레인보우 리턴즈는 다음 세대 사역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부흥과 교육을 위한 박람회 형식의 교육 포럼을 개최해 전문적인 교회 교육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독교인의 86.6%가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이 전 목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극우 정치 활동, 이른바 전광훈 사태로도 불리는 목회자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이 신앙으로 포장된 탐욕과 목회 세습 등으로 이어져 한국 기독교가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지난 2년간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왔습니다. 5일 이를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백종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은 개신교의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주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행동주의자들의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보수적 행동주의는 도대체 누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느냐는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히 극우적인 일부의 그 의사가 마치 한국 개신교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계속 표현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백 이사장은 이럴 때일수록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여주기식 사회봉사가 아니라 삶에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대표성도 없지만 한국 개신교의 대표를 자임하는 일부 개신교들의 극우적인 행동주의로 인하여 복음 의문이 닫히고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처방은 뭐냐 하면은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정 극우 행동주의자들의 자리를 대신해 기독교인들의 총론을 모아 대변할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발전 과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강구한 뒤 적합한 때와 방법을 찾아서 참여 활동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독일 교회처럼 정치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기독교적인 대책과 참여 방식을 강구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의 경우 상설기구가 하나의 정당처럼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차별,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이슈가 발생할 때 교회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된 문서를 만들고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교회 구조, 정치에 대한 인식 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받아들여질 때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일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우리끼리 뭉치는 데서 벗어나 개신교인들이 현장 속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4대 대표회장에 이종선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 기부는 1969년 설립돼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 목사는 대표회장 임기에 앞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제54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한 기부는 지난달 초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부흥전도단장 이종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신구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취임 회장 이종선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 속 침체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불, 복음의 불, 부흥의 불이 붙은 부흥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54대 대표장으로서 53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한기부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53대 대표회장을 지낸 정여균 목사는 이 임사를 통해 협의회가 강조해오던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벽기도 운동을 요청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부흥협의회가 꿈꿔왔고 선배 목사님들이 이루기를 소망했던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부흥의 사역에 전념해 주시기를 54대 임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사에선 공로패와 취임패 증정, 신임원 소개를 비롯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증경회장 김수훈 목사는 한기부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선배들의 부흥사명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기부는 예수를 믿게 하는 부흥전도단입니다. 선배들이 집회할 때 하는 역사에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다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회는 뿌리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한기부는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연합운동에 앞장서 지난 50여 년간 대표 부흥협의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데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이 따뜻해지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대응이 전 세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해졌는데요.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공헌이 큰 기업과 기관, 개인을 선정해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굿티비 김명전 대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 환경을 보호하는 NGO 활동으로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기후변화센터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가치에서 가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2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개최했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 사회 각 분야의 기업과 기관, 지자체 개인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센터 유영수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여정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 기업 분야는 SK텔레콤이 아리백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기관 부문에서는 학교 교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 100% 캠퍼스를 구축한 경북대학교가, 지자체 부문에서는 지속성 있게 탄소 중립을 실천해온 경기도 화성시가 상을 받았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김명전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상을 주신 게 특별한 또 무게로 다가옵니다. 책임감으로 다가오고요. 89년도부터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그런 운동과 청소년 교육을 해왔는데 올해가 33년 차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김 대표는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을 통해 33년간 75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숲과 환경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 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활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대표는 탄소 중립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는 성탄절 일주일 전인 18일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위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타이틀로 피로회복 시즌3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피로회복운동은 2020년 코로나19로 헌혈 수급이 어려워지자 한국교회가 적십자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헌혈운동에 참가했으며 경기도 성남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의 제안으로 사귐과 섬김 15개 교회를 비롯해 교회와 NGO, 학교 등 50여 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최 목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 진정성을 가진 헌혈운동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교단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 UMC가 기쁨과 연결된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UMC는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24일까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애틀랜타,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스냅챗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UMC 커뮤니케이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푸남 파토디아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희망과 사랑,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 6일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 1대4로 완패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르는 기분 좋은 성적을 냈지만 여전히 세계의 벽은 높다는 것을 실감하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16강전 내내 브라질의 공세에 쩔쩔맨 한국은 후반 31분 백승모의 만회골로 겨우 0패를 면한 채 이번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동시에 후회 없이 뛰었다며 후련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까지 문자 메시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49명이고 등기로 송달받은 조합원은 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번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서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이 담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기존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해 2021년 4월 출범했습니다. 황태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며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FDA 승인이 이루어지면 6개월에서 4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오리지널 백신 2회 접종과 오미크론 대응 백신 1회 접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한 곳을 포함하는 국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의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 인권 제재를 2023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의 인권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국방상인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정경택, 중앙검찰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3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내린 잦은 비로 지반이 약화한 콜롬비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5일 LTM포 등 콜롬비아 일간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날 콜롬비아 서부 리사랄다주 푸에블로리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 인근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를 비롯해 여러 대가 흙더미에 깔려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약 20명 이상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올해 우기가 8월부터 약 4개월 이어지며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27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최근 40년 새 최악이라고 현지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1 임무에 투입된 달 궤도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귀환하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5일 달 궤도를 근접 비행한 오리온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의 달 착륙 지점을 차례로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30km 이내 상공까지 근접해 비행했습니다. AP통신은 나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 오리온의 비행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순조로웠다고 평가했으며 오리온의 지구 귀환 예정일은 11일 오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내일은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눈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만 아침까지 5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도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6에서 13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전과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0도, 광주 11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 싸웠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던 월드컵 여정은 비록 막을 내렸지만
그 열정과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